이 시간에는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를 이야기해서 2020 시니어 트렌드라는 일본 작가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말씀드리면 사카모토 세스오 씨는 기업의 소셜 마케팅 개발을 추진하였고 2000년에 엘더 비즈니스 추진실의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 새로운 어른문화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일본에서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트렌드와 시니어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거대 시장 엘더 탄생이 공저가 있으며 단가의 제3의 물결, 단가의 낙원, 세대로는 교과서 등의 공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젊은이에게서 어른으로 이동하는 무게중심, 두 번째 장은 시니어 마케팅은 왜 실패하는가, 세 번째 장은 새로운 어른은 무엇이 문제인가, 네 번째 장 새로운 어른 시장의 잠재력, 다섯 번째 장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니어 트렌드, 여섯 번째 장 크로스 제너레이션이 새로운 미래를 연다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일본의 시각으로 짜임새 있게 분석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계에서 어른으로 이동하는 무게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14년 대비 2020년 일본의 인구 변화를 보면은 인구의 변화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성인 인구가 이제 일본 인구의 80%가 넘어서고 2020년에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 인구가 6천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40대 이상 인구가 8천만 명이 되면서 성인 인구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 인구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성인 시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젊은이, 영 패밀리 중심의 시장에서 이제는 성인, 시니어 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50대의 어떤 그 어른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 소통의 방식도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대의 어떤 커다란 변화를 보면은 라이프 스테이지가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을 졸업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독립, 정년 퇴직, 부모의 타계를 거치면서 과거의 어떤 그 가족 중심에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중심으로 옮기게 되는데 과거 어떤 횡적과 종적의 어떤 결합이 되는 T자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을 보면은 우선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동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또 자신의 경험을 자기의 딸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교류가 이렇게 T자형으로 이루어지는 종적, 횡적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어떤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횡적 교류를 하면서 자기보다 선배 세대인 상위 엘더와 또 종적 교류를 하고 이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아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십자형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일본의 그 노인들의 어떤 주거 문제에서 최근에 어떤 상부상조 쉐어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동료 일상 교류하는 다세대 쉐어하우스가 뜨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다세대 쉐어하우스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요 개호를 했다면 이제는 개호 예방을 함으로써 서로가 동질감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다세대 쉐어하우스가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별로 돈과 시간 부자의 어떤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령대별 분류를 해보면은 특히 그 우리 시니어들은 돈도 많지만 시간 부자. 결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이는 어떤 향유할 수 없는데 그런 분야에서 우리 50대, 60대가 굉장히 시간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시니어 비즈니스의 어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산도 많지만 또 소비할 수 있는 시간, 또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니어 소비자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계 기반이 과거에는 연수입 중심에서 최근에는 이제 시니어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산 들리기로 변화를 하였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요 개호를 받는 대상에서 이제는 개호 예방으로 적극적인 어떤 건강관리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 후반전은 내리막길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과거의 어떤 그 노인들과 다른 시니어들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시니어들은 내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쇠락하는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봤다면 요즘의 시니어들은 이렇게 새롭게 내가 제2의 도약, 서드에이지로 도약한다는,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 best is yet to be, 인생은 지금부터다. 아직 최고의 시점은 오지 않았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시니어 시장이 굉장히 밝고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시니어들의 큰 불안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보면은 이들의 그 불안 요소는 건강, 경제, 그리고 내가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세 가지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데, 또 이들의 3대 자본을 보게 되면 건강과 경제가 이들의 불안 요소이면서도 이들의 또 건강과 경제는 또 실질적으로 또 이들의 또 어떤 2대 거대 자본이 되면서 이들의 최근에 어떤 새로운 어떤 자본이 된 것이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T자형 네트워크 내지는 C자형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제3의 자본으로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눈이 얼마인가 이런 관점으로 좀 더 현실적인 관점으로 시니어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시니어 마케팅은 왜 실패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 미스매치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스매치는 건강이 맞는 열쇠는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니어 마케팅을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가 시니어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이 가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의 어떤 그 기능 향상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는 건강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건강만 강조해서는 성공할 수 없더라. 두 번째, 시니어는 시니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통계로 설명드리겠지만 자기는 시니어면서도 자기가 시니어라는 말을 싫어하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뭐 어른이라는 말로 우리가 존경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인생의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인생은 지금부터,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래프처럼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시니어 마케팅이 성공한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통계에 하면 자신이 시니어라고 느낀다고 이렇게 연령대별로 보면은 60대의 약 반 정도가 자신이 시니어라고 느낀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를 시니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10명 중에서 1명 정도만 60대가 나를 시니어라고 부르면 좋겠다. 앞에서 내가 시니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면은 60대가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10명 중에 약 한 반 정도가 시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당신을 시니어라고 부르면 좋겠냐고 물어보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시니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두가 자신만은 기존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50대, 60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시니어 마케팅에서 50대, 60대를 시니어라고 부르면서 접근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새로운 어른은 무엇이 새로운가? 아까 일본에서는 시니어보다는 새로운 어른이라는 이런 용어에 일본인들이 훨씬 더 시니어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른은 무엇이 새로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어른 의식을 보니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50대에도 청바지가 어울리는 멋진 어른이고 싶다는 사람이 약 한 10명 중 6명. 또한 50대를 넘겼으면 더는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 이제 50대에서 내가 이렇게 멈췄으면 하는 이런 기대치,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의 어떤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몇 살이 되더라도 젊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 또한 몇 살이 되더라도 젊고
긍정적으로 살 것이다. 실질적으로 50대, 60대가 되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늙지 않고 지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새로운 어른들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을 가리킨다고 느끼는 좋은 호칭을 우리가 시니어보다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생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어떤 내가 아직 새로운 어떤 청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어떤 세대 고령화의 새로운 어떤 세계 고령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일본의 어떤 1억 인구, 1억 성인 인구의 어떤 대다수의 어떤 모델이 이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가게 된다면 이 모델이 바로 활력 있는 나라의 어떤 고령화 사회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어떤 긍정적인 예시도 있었다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노후는 인생의 어떤 최고의 시기다. 그래서 황혼 중노년, 성숙 중노년이 자연스럽고 센스 있는 어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과거의 여생을 보낸다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노후가 아니라 인생 최고의 시기라는 우리가 이제 인생 후반전을 바라보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일본에서는 지금 바뀌는 새로운 어른이 등장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요즘 떠오르는 어떤 그 시니어들의 공통된 어떤 인식, 이런 인식의 전환이 북유럽, 서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있었던 스테이형, 영해사트라는 공통적 마음의식, 나는 아직도 젊고 인생을 즐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른 문화가 이제 일본에서도 빠르게 북유럽이나 서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일부 나라에서 있었던 이런 새로운 어른 문화들이 지금 정착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른 시장의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인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시장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로 3대 시장입니다. 일본은 3대 시장은 지금 금융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 가장 자산이 많은 바로 이 조부모가 자기 아들, 딸에게 자산을 물려주면서 거기에서 또 남는 또 자신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아들, 딸인 손자녀에게까지 재산을 물려주는 이런 3대 시장이 일본에서 지금 신 3대 시장으로서 새롭게 어떤 경제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이 규모로 가지고 가장 어떤 규모가 많은 자산과 어떤 인구가 많은 조부모가 그 아들, 딸의 세대에게 넘기고 또 가장 또 인구가 적은 또 손자녀에게 넘기는 이런 새로운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부모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이 이제 자녀의 어떤 독립과 정년퇴직을 계기로 여성은 50대 후반부터, 남성은 60대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접어듦으로써 이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그 가정 중심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남성, 여성으로 돌아옴으로써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소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른 시장이 탄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젊은이 시장, 패밀리 시장 이렇게 시니어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실제로 이 젊은이 시장도 조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교육자금 증여 신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패밀리 시장 같은 경우는 회사원인 아버지, 주부인 어머니, 자녀, 학생 이 세 사람의 어떤 경제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패밀리 시장, 그리고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시니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봤던 이 3대 패밀리, 조부모, 부모, 손자녀로 이어지는 이 시장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새로운 어른 시장의 어떤 시니어 시장의 가장 주축이 되는 3대 패밀리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 3대 소비와 네트워크 가족을 보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른 시장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서는 일본에서 어떤 대가족 제도이고 집이 중요하고 가부장제 제도였다면, 우리가 일본의 고도성장기는 핵가족,
가족 중심, 부모에게 어떤 순종하는 그런 자녀에서 이제는 21세기 신3대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가족이 되면서 점점 모두가 자립한 개인으로서 조부모, 부모, 손자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신3대 커뮤니케이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른 소비의 특징을 보면은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어떤 가족 중심의 소비에서 이제 개인형 소비, 아까 각각의 어떤 개인의 소중함을 느끼고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개인형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과거에는 급여를 받아서 소비하는 급여형 소비였다면 요즘은 자신의 남는 돈을 저축 투자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는 것으로 소비를 하는 이런 적극적인 소비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물건을 소비했다면 요즘은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를 고려하면서 횡적, 정적 정보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비로 발전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모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우리가 소비하는 주말 성수기 소비에서 요즘에는 평일, 비수기에도 소비를 하는 항상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새로운 어른 소비의 특징이 바뀌게 됐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니어 소비 운동의 3가지 패턴을 보면은 최근에 시니어들이 이제 외출을 하면서 소비를 하더라. 그래서 외출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고, 특히 외출을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멀리 나가서 소비를 했다면 최근에는 시니어들은 가까운 곳에서 동네 가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슬세권, 역세권 이런 곳에서는 근린 소비가 많아졌고, 최근에는 또 이제 우리가 시니어들이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서 홈쇼핑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런 쇼핑으로 인해서 인터넷 쇼핑 등이 강하면서 이렇게 재택 소비도 강해지는 새로운 어떤 소비자 행동 패턴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행동 패턴, 새로운 어른 시장의 어떤 이노베이터들이 각 그룹에 있더라.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자의 어떤 소비 패턴을 나눠보면 이노베이터 그룹이라면 어떻게 보면 얼리 어답터라고 봐야 되겠죠. 10명 중 4명 정도가 약 이노베이터 그룹으로 해서 이분들이 먼저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이끌고 나머지 10명 중 6명이 느릿느릿 그룹을 이끌어가는 이런 쪽으로 소비가 전파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노베이터 그룹이 약 50%, 남성보다는 10%가 많은 이런 혁신 그룹들이 먼저 제품을 소비하고 나서 느릿느릿 그룹인 나머지 50%를 전파하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룹들이 각각 남자는 40%, 여성은 50%의 어떤 새로운 이노베이터 그룹들이 새로운 어떤 시장을 이끌어가는 혁신 그룹으로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른 시장의 히트 패턴을 보면은 먼저 50대, 60대 남성에서 먼저 소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들의 어떤 그 히트를 바탕으로 해서 30, 40대로 전파되는 이런 패턴이 있고, 50대, 60대 여성에서 먼저 히트를 치고 나서 이것이 젊은이 30대로 가는 이런 패턴들이 있더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한류 드라마들이 50대, 60대 여성들이 윤사마가 봤던 어떤 겨울연가 이런 드라마를 보고도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소개하는, 젊은이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패턴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세대로 확산되면서 이게 거대한 열풍이 불면서 40대에서 모든 세대로 파급되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본의 어른 시장의 패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장에서는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니어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총 12개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는 과거에는 일본의 노년층들이 저금을 묵혀놓는 고령자, 잘 돈을 쓰지 않는 이런 고령자였다면 요즘은 돈을 불려서 소비하는 시니어로 바뀌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저축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씩 꺼내 쓰는 패턴이었다면, 요즘은 오히려 일본의 시니어들이 오히려 저축시장보다는 오히려 투자시장에 많은 투자를 한다. 그래서 참고로 2014년도에 일본의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라는 이런 계좌가 있는데, 니사라는 제도에 이 제도에 약 일본의 65%가 60대가 투자할 만큼 일본의 투자 열풍이 시니어들이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안정적 어떤 그 안정성을 바라보던
그 시니어들이 이제 새롭게 투자의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까 급여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시니어로 바뀌고 있던 패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박한 식사하는 고령자에서 이제는 육식을 좋아하는 시니어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60대의 약 82.3%가 육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미식가 엘더로서 많이 활동하면서 맛있고 몸에 좋은 메뉴가 선택을 받는 것으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면 건강을 생각하고 웰빙만 생각해서 우리가 채식 이런 건강식을 생각할 것 같은데 이들은 이제 건강과 맛을 좋아하는 새로운 어떤 육식을 좋아하는 시니어로서 이들을 하는 맞춤형 어떤 식단, 맞춤형 식사 같은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대극을 좋아하는 고령자에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시니어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현재 60대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라이브, 미술관도 즐기고 있고 특히 라이브 시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어른 세대가 바로 최근의 시니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듣고 이렇게 수동적인 어떤 주체에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연주하고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야마나 이런 곳에서 어른 또 뭔가 그 연주 시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원에 다니는 고령자에서 예방 건강관리를 하는 시니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고령기의 증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어른들이 많아지면서 건강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제 수단이 되면서 이제 이들의 관심은 요개호가 아니라 안티에이징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호불안 고령자에서 개호 예방과 개호 공조의 기수 시니어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특히 60대 어떤 단가의 세대로 부르는 세대부터는 이제는 이들은 개호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케어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명소를 관광하는 고령자에서 이제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는 시니어로서 상대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는 새로운 어른으로 새롭게 어떤 여행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시니어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내와 우리가 오픈카를 타고 즐기고 싶은 단가의 세대의 어떤 새로운 여가 패턴, 새로운 어떤 이들의 주행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순수한 옷차림의 고령자가 아니라 센스 있는 시니어. 그래서 청바지 패션이 어른의 센스이고 이미 이제 이들의 어떤 이런 패션에 대한 감각 때문에 시니어 잡지는 실패하지만 패션 잡지는 오히려 성공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뷰티,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에서는 수동적인 정보 수용 고령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 이용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TV 시청과 어떤 쇼핑몰 사이트를 이제 좌우하면서 이들의 어떤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절대 이제 어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만큼 시니어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연, 혈연 중심의 어떤 정보 중심에서 이제는 정보연이라고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 정보 중심으로 모든 네트워크가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는 최소의 증 개축하는 고령자에서 적극적 주택 리폼 시니어. 아까 일본어 어른들은 이제 우리가 다세대 쉐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내가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신삼대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기의 어떤 집을 멋있게 개조하고 싶어하는 이런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보살핌 대상인 고령자에서 이제는 스스로 사회에 공헌하는 시니어라고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시니어가 보살핌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사회에 공헌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시니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12번째는 여생을 조용히 보내는 고령자에서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시니어로서 자기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어른이 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12가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니어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아직도 많은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개호에 대한 부담들이 들어오는데 이 개호의 부담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의 부족, 또 정서적 부담, 시간적 구속, 육체적 부담, 금전적 부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이 정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 부담을, 중서적 부담을 해결하는데 앞으로 개업의 어떤 비즈니스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행도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수동적인 여행이 있다면 자신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사람과 즐기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부부여행, 부모와 떠나는 부부여행, 또 자기와 친한 친구와는 친구와 여행, 그리고 모녀가 떠나는 모녀여행, 그리고 조부모, 부모, 손자녀가 떠나는 신삼대 여행, 나홀로 여행 등 이제 다양한 여행들의 패턴들이 새로운 어떤 여가, 새로운 여행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의 어떤 혈연, 지연에서 이제는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바뀌고 있는데 정보연은 우리가 연결되는 관심사 중심으로 아니면 연결되는 장소 중심으로 연결되는 관계 중심으로 연결되는 미디어 중심으로 굉장히 종적횡적으로 연결되면서 최근에 어떤 우리가 비대면 사회와 어떤 확산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정보연으로 인해서 시니어들이 어떤 그 모든 비즈니스의 어떤 주축이 되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크로스 제너레이션이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시니어와 젊은 세대 공유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패밀리 시대와 뉴 시니어 시대가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정보와 어떤 이들의 어떤 그 자금 이런 것들이 관심이 교류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니어 여성들이 또 젊은이들의 어떤 육아를 지원한다든지 시니어 부부가 유아의 학동 보육을 지원한다든지 시니어들의 어떤 프리터의 어떤 니트 취업 지원한다든지 시니어들이 어떤 젊은이의 창업 지원한다든지 과거에 우리가 전혀 동떨어진 연령이 동떨어진 뉴 시니어와 영 패밀리가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우리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50 플러스 세대의 자조와 공조가 바로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자존감도 지키면서 이들이 또 새로운 어떤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크로스 제너레이션이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일본의 활력을 넘치는 어떤 성장형 경제와 공유형 경제가 혼합되는 그런 사회로 앞으로 일본 사회가 발전할 것이고 새로운 고령 사회가 모델이 될 것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책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서도 약간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미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성인 인구 80%가 40대 이상인 일본이 이미 시니어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시니어 시장이 지금 발달하고 있고 어떤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